최근에 일본의 금융 전문가가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물밑에서 공동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논의 중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한국, 일본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새로운 금융기술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과 XRP 얘기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느낌 자체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조용한 협력 소식이 단순한 호재 뉴스를 넘어서 리플 XRP랑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일본의 금융분석가 유토 칸자키입니다. 최근에 X,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비공개로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덧붙인 분석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움직임들이 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결제랑 정산, 그리고 기업용 솔루션 분야에서 리플의 역할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전략적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과 일본 두 경제 강국이 이 손을 잡으면은 리플 레저가 기존 금융 시스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아시아의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두 나라가 함께 움직일 때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특히나 이번에 논의 중인 분야가 하필이면은 리플 레저가 이미 강점을 보여온 국제송금과 실시간 결제 분야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리플의 기술을 도입한 은행이라거나 이 핀테크 업체들이 조금씩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판을 깔아주겠다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 몇 곳이 부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 국가 인프라로서 블록체인을 채택하겠다라는 이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리플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뛰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보를 볼까요? 과거부터 이미 일본은 리플 같은 기업이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칸자키에 따르면요, 일본 금융당국은 리플의 기관 전용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리플 프라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리플 커스터디를 일본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새로운 규정까지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규칙들이 명확해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일본의 은행들, 자산 운용가들, 기업들 전부 다 이제 리플 XRP 써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안심하고 리플의 솔루션을 도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불투명하니까 찜찜해서 못 쓰던 것도 많았었는데 정부가 이제부터는 해도 좋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길을 열어주면은 그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 회사 측의 노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리플은 아시아 시장을 노리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 기반을 다져온 바가 있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은 작년 중반 당시 리플은 리플 레저 재팬 앤 코리아 펀드라는 것들을 출범시켰어요. 전 세계 리플 레저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10억 XRP를 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일본과 한국에 배정을 했습니다.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이 펀드로서 일본과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늘렸고요. 실무 현장에서 리플 레저 기술을 접목하는 데 집중을 해왔었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현지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꾸준하게 씨앗 심기를 해왔습니다. 겉으로 조용했지 그 뒤에서는 판을 깔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의 적용일까요? 기관들의 XRP 네트워크 참여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에서는요,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인피니트 블록이 최근 리플 레저의 검증인으로 합류했습니다. 검증이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거래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노드인 건데, 인피니트 블록은 특히나 법인 고객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춘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같은 기관들도 리플 레저 네트워크를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일본을 보면은 잘 알려진 금융그룹 SBI의 자회사 SBI VC 트레이드가 역시 리플 레저의 검증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보안성과 탈중앙화 측면에서 리플 레저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이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같은 은행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블록체인이라면은 믿을만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금융사들도 마음 놓고 합류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부 간의 비공개 논의부터 규제 정비, 대규모 펀드 투자, 기관 검증인 참여 확대까지도 이런 모든 움직임을 종합을 해보자면은 아시아 시장에서 XRP의 제도권 활용이 급속하게 깊어지고 있다라고 요약이 가능합니다. 겉으로 한두 줄짜리 뉴스들일지 모르더라도요, 그 아래에서는 XRP 쓰임새를 늘리기 위한 퍼즐 조각들이 척척 맞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칸자키 분석가가 강조한 대로요, 만약에 한일 양국이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게 된다면은 리플이 초기에 시장을 얼마나 선점하느냐,
이게 앞으로 아시아 블록체인 도입의 방향성을 좌우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 협력 자체가 XRP를 아시아의 사실상 표준으로 만들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XRP 보유자들한테는 이번 한일 협력 소식이랑 규제 변화를 면밀히 지켜봐라. 이 시장이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좋은 소식이네. 이러고 넘기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거시경제의 큰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경제를 둘러보자면은 몇 년 동안 빠듯하게 쥐었던 돈줄이 다시 풀릴 조짐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치솟던 물가를 잡느라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2025년도에 접어들면서 그 상황 자체가 변했다라는 거고, 대통령 선거도 지나면서 정치 압박도 있었고 경기 둔화 신호도 보이니까 연준이 슬슬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말 그대로 중립 금리까지는 내려도 된다라는 식의 멘트가 나오면서요. 이 시장에서는 드디어 이거 돈 푸나보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었죠. 실제로 2025년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의 힘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내리고 돈이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투자에 나서겠죠. 기술주에도 돈이 들어올 거고요. 부동산도 숨통이 트이면서 신기술 프로젝트에도 한번 베팅해볼까, 이런 여유 자금이 생길 겁니다.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이 블록체인 같은 모험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딱 좋은 순풍이 불어주고 있는 셈인 거고, 일본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재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안 돌아가지고 디플레이션과 오랜 기간 싸웠었는데 이 최근에 조금씩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살짝 올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엔화 가치도 예전처럼 딱 떨어지진 않겠죠. 이 엔화가 안정되면은 일본의 거대 자금들이 굳이 해외로만 흘러갈 필요가 없는 거고 국내 투자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블록체인이네 웹3네 이런 미래 산업들 키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요. 해외 눈치를 볼 게 없이 그냥 우리 스타일의 금융혁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본격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마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비슷한데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두고 다투는 사이에 이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독자적인 금융기술 표준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얻는 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국제무역이 불안해졌을 때 우리끼리 빠르고 저렴한 결제망이 있으면은 이 경제 안전판이 마련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은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맹이긴 하겠지만 또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함께 쥐고 있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서 지정학적인 전략 자산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 결국에 정리드리자면 지금 거시 환경은 돈이 풀린다 이런 신호가 켜지면서 국제 정세는 아시아끼리 뭉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들이 조성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 동맹의 시기적인 명분들과 실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이랄까요. 이 덕분에 XRP 입장에서도 몇 년 동안 악조건이었었는데 드디어 환경이 받쳐준다라는 이런 타이밍을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다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이야기로 넘어와 보자면은 한국과 일본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공동 구축한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이 국가가 암호화폐 기술을 금융 핵심망에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정부 대 크립토 구도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크립토를 쓴다라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인식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덕분에 비트코인 같은 대표 자산도 요즘 비교적으로 안정적이고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 투자자들이 적어도 망하진 않겠다 이렇게 안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XRP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몇 년 전에 XRP가 한창 화제였을 때 국제송금 혁명 같은 말들이 많았었지만요. 실제로는 꿈에 그친 바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황 자체가 무르익었다라는 거고, 아시아 두 나라가 앞장서서 XRP를 금융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진짜 쓰이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이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히 듣던 중 반가운 논리가 성립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요. 암호화폐 시장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죠? 묵턱대고 테마만 쫓아다니던 투기자금들, 이제는 이 코인이 정말로 쓰이는 코인인 건가? 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동안 XRP 커뮤니티는 인내심의 대명사였죠. 오랜 기간 동안 SEC랑 소송 때문에 가격이 지지부진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지쳐가지고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남은 분들은 일종의 XRP 리플에 대한 신념으로 버티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고,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커뮤니티에도 활기가 돌았고요. 역시 XRP는 죽지가 않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협력 소식이 그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시장 전체로 보면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 한 방으로 100배 오르던 시대는 이미 가버렸고요.
진짜로 어디에 쓰이는데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면은 투자하기 겁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 이럴 때 XRP처럼 확실한 스토리가 생긴 코인들은 강세를 보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알트들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리플 레저상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네트워크 활동이 서서히 증가 추세예요. 거래 빈도도 늘어나고 있고 지갑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일본 SBI 같은 큰 손들이 XRP를 들고 네트워크 검증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 신뢰도 자체가 올라갔고요. 이런 펀더멘털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또 반대로 그냥 사람들이 놀다 가는 네트워크는 온체인 수치가 정체되거나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관심도 멀어진다라는 거. 이 XRP는요, 지금 탄탄한 활용도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이번 사이클에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들떠가지고 과한 베팅을 하는 것도 또 반대로 에이 설마 하고 무관심한 것도 둘 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거고 이 지금 시장 심리를 보면은 리플 홀더들 사이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빛을 본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어느 정도 탐욕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광기에 휩싸인 건 아니기 때문에 설마 또 안 되진 않겠지 이런 조심스러운 낙관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후자가 더 건강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는 하시되 항상 경우의 수를 열어둘 줄 아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호재로 XRP 가격이 상당히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조금 해두시면서 혹시나 조정 하락세가 오면은 그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현금을 챙겨놓는 이런 식의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직도 XRP 비중이 낮아가지고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다면은 막 뛰는 날 정신없이 따라가기보다는 숨 고를 때를 노리는 게 상당히 좋겠죠. 다행히도 요즘에 XRP 시장은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웬만한 조정에서도 큰 패닉이 없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털 개선이 있기 때문에 다들 예전처럼 쉽게 손절매를 하지 않고요.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혹시라는 시나리오도 늘 고려하셔야 돼요. 저는 XRP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만요. 제 자산의 100%를 XRP에 넣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틀릴 수 있다 보니까 그 대신 어느 정도 비중은 XRP에 두시되 이 남은 자산은 비트나 현금 이런 주식 등으로 분산을 해둡니다. 그래야지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겠죠. 이런 분산 투자 원칙들이 모든 투자의 기본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 구조를 이해할 줄 아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뉴스 한두 개에 너무 흥분하시거나 실망하시곤 하시죠. 사실 돈이라는 게 뉴스가 아닌 구조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금 한국이랑 일본의 움직임들 겉으로 봤을 때 XRP 호재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국제 금융 시스템이 재편되는 흐름이라는 거. 이런 큰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간파하시면 단기적인 등락에 덜 휘둘릴 거고요. 크게 한번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린 한일 블록체인 동맹들 그리고 XRP의 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XRP가 오를까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고 왜 이들이 XRP를 선택을 했고 그 아래에 어떤 힘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셨다면 이번 영상의 목적은 달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XRP 리플이 아시아 호재 타고 오를 수 있을까? 이제는 호재를 타는 게 아니라 호재의 판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 상승이 오면은 그건 단순하게 운 좋게 탄 게 아니라 구조가 뒷받침된 필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이번 이슈의 핵심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공든탑을 세우는 것처럼 준비 중인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XRP한테는 단순한 가격 상승 그 이상의 의미가 되어줄 겁니다. 이 XRP가 아시아 금융의 한 축으로서 편입되는 이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변화들을 흥분이 아니라 통찰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아마도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보셨을 텐데요. 부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럽 투자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돈의 생리를 읽어내는 인내다라고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 공동 인프라 논의 자체가 단순하게 기술적인 협력을 넘어서 아시아 금융의 중심축이 XRP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자 하는 거대한 설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눈앞의 가격표에 일희일비하실 때 이 구조를 읽는 눈을 가진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은 이 고요한 협력이 훗날 얼마나 거대한 파도로 돌아올지 이미 예견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6년 새 이제는 자산의 가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쓰임새로서 증명받는 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시기보다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함께 짓고 있는 이 튼튼한 인프라의 뿌리를 보셔야 돼요.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자는 이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또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낸 인내심 있는 투자자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결실과 열매의 순간까지 우리 신사 채널이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복잡한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 내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정보라는 게 넘쳐나고 또 해석은 계속 갈라지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로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보다도 투자 심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이 불안전했다가도 최근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너무나도 속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시장이 불안전할 때는 기회의 시기로 보셔야 된다라는, 원칙 매매의 중요 시점이다라는, 단기 저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드려도 결국에 불안한 심리에게 잡아먹히게 되면 바닥에서 손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바닥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또 매도를 하고 코인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하기 때문에 가벼운 상황을 만들고 알트 시장, 리플의 단기 상승 구도를 만들어줄 환경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알트 코인을 단기로 접근할 때는 말 그대로 단기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랑 동시에 목표가 설정해서 욕심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리한 비중을 진입하는 게 아니라 적당 비중을 조절하면서 말 그대로 매도하셔야지 내 것이다라는 게 1순위입니다. 수익을 실현하고 더 올라가도 그 이상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익절을 했는데 진입 시기가 좋아 보인다. 그때 상황을 맞춰가지고 다시 재진입을 고려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눈치 보기 매매를 해버리면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더 상승할 것 같은데 하다가 결국에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 기회도 놓쳐버리고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리플도 똑같습니다. 너무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요. 리플이요. 좋은 코인인 거 맞아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볼 줄도 아셔야 됩니다. 이 좋은 코인이라고 해서 호재가 많다고 해서 빠르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을 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팔고 싶은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될 가격에 분할 매도를 계획하고 현금 비중이라는 하나의 무기를 잘 보관했다가 시장이 하락하고 불안전한 시기에 그 현금 비중을 활용해가지고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평단은 낮추고 이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런 대응이라는 것들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 매매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안 해봐서입니다. 막상 상승하면 더 상승할까봐 매번 팔지 못하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추가 매수를 못해서입니다. 이 오늘 시장이 오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보시는 것들을 습관화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알트 단기 종합방에서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과 해외 거래소 몰빵 투자는 항상 위험이 있고요. 절대적으로 멀리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입장 신청 주시되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잊지 않으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요, 얼마나 내가 많은 걸 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면서 이 시장을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냉정하게 지금 봐야 될 것만 볼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안 되시면요, 아무리 좋은 종목과 좋은 타이밍을 잡더라도 끝까지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고, 이 상승장에서는 욕심이 앞서고 또 하락장에서는 공포가 앞서는데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래 세워둔 기준과 원래 세워둔 원칙으로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결국에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정확한 지점이 되어준다는 거. 그래서 투자라는 게 이 시장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버티는 이런 과정들에서 더 가깝다라는 거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차분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